대한민국은 현재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의 위성 개발의 역사를 눈감고 쓴 필사TV가 되짚어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푸른 별, 지구 위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무한한 공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상상해온 것이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밤하늘의 작은 점들은 인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 미지의 세계에 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인류의 본질적인 탐험 정신을 자극하는 불씨였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사는 바로 그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진솔하고 인간적인 대답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예산만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험난했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가로막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샘 연구의 난관과 예측하지 못한 고장 속에서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들의 도전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의 끈기와 열정이 모여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실패 앞에서 더욱 단단해진 집념,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불굴의 의지가 담긴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우주 개발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은 머나먼 미래에도 꺼지지 않는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 국력을 기울여 산업화를 일궈내기에도 벅찼던 시절, 많은 이들의 눈에는 오직 경제성장의 지표만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주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고 동떨어진 이야기였죠. 때로는 사치처럼, 때로는 허황된 꿈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우주 이야기냐는 싸늘한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몇 용감한 과학자들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던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홀로 연구실의 칠판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지금처럼 그저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저 광활한 우주를 향해 힘껏 쏘아 올릴 겁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길은 험난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우주 개발에 필요한 첨단 기술은 우리에게 전무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안 될 거야, 꿈 같은 소리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려는 뜨거운 열정만큼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연구실, 환하게 타오르는 전등 아래서 그들은 밤샘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많은 논문들을 쓰고 셀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하는 실험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날들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들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치열하고도 고독했던 시간 속에서 한국의 첫 인공위성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우주를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조금씩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실용위성 우리별 1호가 저 멀리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술로 모든 것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지구 상공 800km를 선회하는 그 작은 위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우주를 꿈꾸던 모든 이들에게 소리 없이 외치는 듯 했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 민족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끈질긴 도전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우리별 1호가 우주로 향한 그 순간, 비로소 대한민국의 우주시대가 장엄하게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별 1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대한민국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고유의 위성 개발 능력을 키워나가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서툴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하면서도 묵묵히 다시 일어서며 한 뼘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
그것이 바로 이 시기 한국 우주 개발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그 성장의 결실 중 하나인 아리랑 1호가 마침내 우주로 쏘아 올려지면서 한국은 비로소 지구를 관측하는 우리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나라의 정보를 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우주 개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아리랑 1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후 그 뒤를 이어 아리랑 2호, 3호, 3호호, 그리고 5호까지 수많은 아리랑 위성들이 차례차례 우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각각의 위성들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한국 우주기술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성에 탑재되는 카메라는 더욱 정교해졌고 촬영된 영상의 해상도는 전 세계 최상위권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뛰어난 위성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을 감시하고 위험한 산불의 확산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며 홍수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인류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말 그대로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입니다. 한국의 위성들은 그야말로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성실한 공무원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공적을 잔소리하듯 떠벌리지 않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주 저편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와 축적된 데이터들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기술 발전과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우주개발 참여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우주기술 강국으로 당당히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을 향한 우리의 꿈은 더 이상 허황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위성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가장 크고 근원적인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위성들을 바로 저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릴 자체 발사체가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고 성능 좋은 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들 그것을 하늘로 띄워보내려면 다른 나라의 로켓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성공적으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 위성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날개는 여전히 남의 것이었던 셈입니다. 이 불편하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존성은 나라가 성장하고 우주기술력이 높아질수록 더욱 크게 다가오는 한계이자 숙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준비가 끝난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그 씨앗을 뿌릴 땅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발사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날개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절실함, 그리고 진정한 우주 독립을 향한 염원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서 담대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로켓을 만든다. 스스로 위성을 싣고 저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우리만의 날개를 만들자. 그 굳건한 결심 속에서 탄생한 이름이 바로 누리호였습니다. KSLV-2 한국형 발사체. 단순한 로켓의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염원이었습니다. 이 도전에 걸린 시간은 무려 1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3단 로켓 구조 설계부터 우주를 향해 솟구칠 강력한 심장인 75톤급 엔진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실패가 반복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실험이 좌초될 때마다 언론과 대중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연구진들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쩌면 실패하면 조롱받을 수도 있었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몇 년 뒤 사람들은 그 치열했던 노력과 역사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볼 때마다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수많은 부품과 설계 도면들, 그리고 거대한 발사체를 구성하는 작은 용접 하나, 조이는 볼트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꿈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집념이 모여 마침내 누리호는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 온 국가의 염원을 담아 개발된 누리호. 마침내 그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10월
모든 국민의 시선이 발사대로 향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화염, 그리고 그 힘을 받아 누리호는 드디어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완벽한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거대한 불꽃을 뿜으며 한국의 밤하늘을 가르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 모습은 전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지켜보며 한마음으로 누리호의 비상을 응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주를 향한 꿈을 함께 꾸는 듯 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던 첫 발사 이후 연구진들은 단 1년 만에 더 단단하고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시 한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기대와 응원 속에 누리호는 다시금 힘찬 포효와 함께 창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침내 완벽한 성공이라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단 7번째로 실용급 위성을 자체 기술로 발사한 나라라는 위대한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우주 독립을 당당히 선언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DNA였으니까요. 2023년 3차 발사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누리호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우주 발사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연이은 성공에 대중들은 환호했고 이제 누군가는 거리낌 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우주 개발 국가다.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성과를 이끌어낸 연구진들의 모습은 대중의 열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우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과거의 실패와 도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우주 개발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발사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시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누리호가 이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발사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말 그대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공 여부에 따라 누리호의 미래와 한국형 발사체 기술의 신뢰도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물론 실패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우주로 향하는 길은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가혹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로켓 개발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온 끈기와 집념의 역사였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실패들은 모두 오늘날의 누리호를 만들어낸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발사대가 위치한 나로우주센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잠겨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위성 연구진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위성이 우주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완벽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임무를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수많은 밤낮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발사체 엔지니어들은 작은 기상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비와 바람, 기온, 습도 등 모든 조건을 분석하며 정확한 발사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우주로 향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완벽한 기회를 잡기 위한 그들의 헌신은 실로 대단합니다. 드디어 발사 당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조종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무수한 모니터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숫자들과 그래프, 그리고 전문가들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숫자와 지표, 모든 사람의 시선과 정신이 저 멀리 우뚝 선 누리호를 향해,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한순간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고요한 집중이야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버텨낸 연구진과 기술진의 땀과 열정이 응집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숭고한 순간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9, 9, 8, 8. 이 순간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과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 카운트다운 소리 하나하나에는
대한민국의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그리고 우주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연구자들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소리는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뛰는 웅장한 심장 소리이기도 합니다. 누리호의 힘찬 비상이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이끌 새로운 서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기술 성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로켓 기술력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숫자나 데이터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 개발의 현장에는 특별한 영웅 같은 인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샘 연구와 끝없는 시험을 반복해온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성을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들, 복잡한 로켓을 설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발사 시험장을 꼼꼼하게 지키며 안전을 책임졌던 사람들. 이들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작은 노력들이 한데에 모여 기적과도 같은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주 강국이라는 수식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이 작은 나라가 이제 당당히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로켓이 시퍼런 하늘을 가르며 우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첨단 기술의 진보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수많은 개인들의 열정과 희생이 모여 만들어진 위대한 서사입니다. 한때는 우주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시대로 넘어오기까지, 그 변화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과 예측 불가능한 실패,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의지로 엮어진 시간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 달 탐사를 계획하고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심우주 탐사로 나아가며 현재의 누리호를 뛰어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끝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넓고 광활한 우주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며 그 위대한 여정의 굳건한 출발점에 바로 누리호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성들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밤하늘의 작은 점들에 질문을 던졌던 인류의 오랜 역사는 이제 대한민국이 개척해 나갈 무한한 미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올 수 있겠니? 한국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갑니다. 이상 눈 감고 쓴 필사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바랍니다.